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장 통합 제111회기 목사 부총회장 지금 선거가 한창이죠. 9월 15일 날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기호 1번 황순환 목사, 이 황순환 목사의 학력 기재 논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황순환 목사의 학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신학교를 수료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가 아니라 목회 연구과정을 수료한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고요. 자신의 학력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이 시간에는 말이죠, 교회 내부의 어떤 기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여러분 청문회 아시죠? 그 기준하고요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황순환 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이 아니고 수료. 그러니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요, 대전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재를 하고요, THB라는 신학 학사 학위를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 당시에 황순환 목사가 다닐 대전신학은 그 학사 학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THB라는 이제 학위를 표시했죠.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러죠.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 과정, 목회 연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졸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재를 하면서 말이죠, BD라는 학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수료인데 졸업이다. BD 학위, THB 학위. 자, 이 문제를 이제 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의 등록 과정에서. 그래서 등록은 일단 유보를 하면서 후보 기호는 또 추첨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는 치마를 입고 위에는 양복을 입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좀 잘못한 것이죠. 아마 내부에 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윤한진 장로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황 후보의 등록을 일단 유보를 하면서 추첨 번호는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학력 기재상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황순환 후보가 이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했습니다. 자, 후보 자격을 표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배가 되면 위배되는 대로 처리하고 괜찮으면 아니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뭘 이것을 왜 투표를 합니까? 좌우지간 13대 2로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놓고 봐야 될 사실관계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만화임 뉴스는요, 현재 확인된 이 자료만 가지고 황순환 목사가 고의로 학력을 위조했다,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고의성을 판단하려면 누가 서류를 작성했는지, 후보 본인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과거에는 같은 학력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이 황순환 목사가 대전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 그 이력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단순한 오탈자야, 이렇게 좀 치부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수료와 졸업은 다릅니다. 그렇죠? 또 과정이수와 학위 취득 역시
전혀 다른 문제죠. 이 과정을 이수한 것과 학위 취득한 것, 이거는 역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학교 이름에서 여러분 글자 하나를 잘못 쓴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더구나 여러분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복수의 학력에서, 그러니까 대전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 두 군데에서 실제 이수 내용보다도 높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표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경위에 대해서 후보자가 총대들 앞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저는 교회 밖으로 한번 일단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많이 보셨죠? 이 정책 능력만 검증하지 않습니다. 정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다 낙마를 했습니다. 위장 진입을 따집니다. 재산 신고를 확인하죠. 부동산 문제 보죠. 세금과 병력 문제 확인하고요. 경력과 각종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인하죠? 고위공직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강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단순히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다,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죠. 능력 유무를 떠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역사에서 역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위장 전입이라든가 부동산, 재산, 경력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낙마한 경우가 많이 있죠. 길게는 여러분 그 장상 국무총리 아시죠? 위장 전입 부동산 잔해 관련 문제 논란이 되면서 국회 인준받지 못했죠.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또 2014년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최근에 이해운 이런 거 여러분 주식 보유 이것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그것도 이유가 돼서 결국 자진 사퇴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의 사건하고요 황선한 목사의 학력 표기 문제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의 원칙이죠. 공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요, 사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정직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직원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학력을 확인합니다. 국가는요, 장관 한 사람을 임명하면서 주소, 재산신고, 경력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장로와 성도들을 대표하게 될 총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보다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의 학력과 경력은 누구보다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총회장은 당선되면은 통상적으로 다음 회기에는 총회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직성은 여러분 일반 기업의 직원보다도 낮을 수 없고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도 가벼워서도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학교를 어디 졸업하고 학력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3대 2의 결정, 한마디로 이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수정된 서류를 다시 심사하고 후보의 후보 자격을 13대 2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을 판단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대 2라는 표결이 여러분 최초의 학력 기재 내용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후보 등록을 유보를 하고요? 수정을 요구했는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고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총대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단순히 말이죠. 황선한 목사가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황선한 목사가 총회를 대표할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는가? 여기까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황선한 목사에게도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대전신학교 수료 학력이 그런 형태로 기재가 됐는지, 왜 장신대 목회 연구과정 수료에 비리가 표시되었는지, 왜 후보 등록 서류를 누가 작성했고 본인은 제출 전에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자신의 공식 양력 그리고 청빙 서류, 노회와 총회 관련 자료에는 같은 학력을 어떻게 기록해왔는지 밝히면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 후보 등록 과정에서 말이죠, 처음 발생한 실수라면은 단순한 착오라는 그 해명에 상당한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여러 공식 이력에서도요, 장기간 같은 방식의 표기가 반복되어 왔다면은 이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왜 그런 표기를 계속 사용했는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인 표결이 아니에요. 침묵도 아닙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부총회장 후보들의 그 정견 발표 장소, 그리고 상호 토론에서도 말이죠, 이 황선한 목사의 이력서, 경력 표기 문제가 매우 의미 있는 그 발언들이 그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학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직의 문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통합총회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서류도 깨끗해야 되고, 뭐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학력이 여러분 화려하지 않은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대전신학교를 수료했으면 그대로 쓰면 되죠. 목회 연구 과정을 또 수료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목사님을, 목회자를 대학 간판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영원한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학위, 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런 외식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요, 그 유혹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진짜 이력은 여러분 학위증 한 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목회했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이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건을 여러분 황선한 목사 한 사람의 당락 문제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도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졸업은 졸업이라고 쓰고요, 수료는 수료, 연구과정은 연구과정, 정규학위와 명예학위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 기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수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후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투표? 어떻게 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다음 선거에서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총회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도 개혁이고요, 재판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개혁이고, 검권 선거를 없애는 것도 개혁입니다. 그보다도 여러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자기 이력 한 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논란의 본질은 학번이 아니에요. 대전신학교도 아니고요. 장신대도 아닙니다. 학위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세상도 지도자를 뽑을 때 정직을 검증하죠. 기업도 직원의 이력서에서 정직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장통합 제111회기 총회가 이번에 이 일을 단순한 후보 등록 과정에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학력과 경력 부풀리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한 후보 역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총대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황선한 목사,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아니냐,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학벌보다도 정직을 보시고요, 경력보다도 진실을 보시고요, 한국교회 개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